7시가 지났네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삼고초려라는 고사성어로 부제를 이제 오른팔을 만나는 방법 해가지고 뭔가 그 뉴스킨 나의 파트너를 만드는 그런 비법이 오늘 발표되지 않나 하는 호기심을 주는 부제를 좀 달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부제 낚시에 걸려서 아마 오늘 이른 잠을 깨고 여기에 들어와 계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삼고초려는 그 삼국지에 나오는 고사성어예요. 삼국지 하면은 이제 뭐 여기 이제 읽어보신 분들 많겠지만 동양의 고전이죠. 이 동양 지방의 중국의 한때 역사에 등장했었던 실존 인물을 배경으로 만든 이제 그 역사 소설인데 뭐 많이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삼국지에는 실존 인물, 그 시대에 살았던 실존 인물 한 1000여 명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1000여 명이 등장을 하면서 그 실제 살았던 그 1000여 명의 그 인물 됨됨이, 그들의 인생 이런 것이 이 소설에 다 녹아 있어서 그 내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보려면 또는 나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 유형인지를 파악을 하려면 삼국지를 꼭 읽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이 그 인물 각 개개인의 품성에 의해서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인생이 어떻게 결말 나는지 좋은 표본이 되는 이제 역사 소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고사성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조라는 인물이 이미 황제를 등에 업고 권력을 잡고 있는 상태였었고, 그다음에 손권이라는 그 남쪽 중국의 남쪽 지방에서 대대로 존경을 받아오던 검문세가의 자손인 그 손권이라는 사람이 이미 100년 넘게 그 지역을 경영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 두 영웅 사이에 이 유비라는 그 영웅은 자기가 설 땅이 없는 거예요.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닐 때 이제 주변에서 그 제갈공명이라는 걸출한 그런 인재가 있다. 그런 소리를 듣고 그 걸출한 인재를 초빙을 하기 위해서 리크루팅을 하기 위해서 3번을 초가집에 찾아갔다라는 그 고사성어거든요. 그래서 현대에도 인재를 영입할 때 어떤 조직이나 기업이나 그런 쪽에서 인재를 영입할 때 흔히 사용하는 그런 고사성어이기도 합니다. 이 삼국시대가 이제 언제냐면 삼국지의 배경이 그 유방하고 우리가 이제 배웠었는데, 그 유방이 이제 진시황이 망하고 유방하고 싸움에서 유방이 이겨서 한나라를 세워요. 그 한나라가 망하고 이제 그 중국 전역이 막 또 4분의 1 찢어졌을 때 세 영웅이 한 40년, 40-50년 동안 중국을 3분에서 경영을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삼국지의 배경입니다. 이제 북쪽은 위나라, 조조의 위나라, 그다음에 남쪽은 손권의 오나라, 그다음에 유비, 삼국지의 주인공 유비 간우 장비의 촉나라. 그래서 촉은 이제 촉한이라고도 불려요. 왜냐하면 유비가 한나라 유방의 후손이다 그래서 스스로 한나라를 이은 계승한 나라라 그래서 스스로 이제 촉한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적벽대전이라고 나와요. 중앙에 이 적벽대전이 이제 그 제갈공명을 굉장히 그 동양의 영웅으로 만들었었던 아주 유명한 그런 전투이기도 합니다. 이 삼고초려 이제 유비가 이 제갈공명은 이제 한나라가 망하고 중국 전역이 이제 어지러우니까
각 이쪽 저쪽에서 이제 막 밀란 일어나고 어지러우니까 그냥 칩거했었던 분이에요. 근데 칩거했었던 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어려요. 뉴비가 처음 제갈공명을 이제 초빙하려고 리크루팅하려고 갔을 때의 제갈공명의 나이는 26, 뉴비의 나이는 46이었어요. 20년이나 어린 그 사람을 인재다라는 주변의 천거를 듣고 3번이나 초가집을 찾아갑니다. 그죠? 근데 이제 찾았을 때마다 이제 제갈공명의 그 동자가 그 일본은 소년이 지금 안 계신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갈공명이 그 정치에 나가기 싫어서. 근데 짐짓 안에 있으면서도 없다라고 안 만나주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유비가 3번씩이나 머리를 굽히고 이 20살이나 어린 사람한테 머리를 굽히고 리크루팅 시도를 합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뉴스킨 사업자들이 흔히 하는 일입니다. 그죠? 인재를 초빙하기 위해서 거절을 당해도 머리를 조아리고, 그죠? 그분이 비록 나이가 어릴지라도 인재를 초빙하기 위해서 머리를 조아리고 리크루팅 시도하는 것을 아마 우리가 유비의 마음을 아마 좀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3번 찾아가면서 이 제갈공명이 유비의 이렇게 나이가 많은,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연장자이고 그 다음에 이미 어느 정도 권력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도 그냥 초가집에서 농사나 짓고 사는 자기 젊은 사람을 이렇게 머리를 굽히면서 3번씩이나 예를 갖춰서 리크루팅한 온데 대해서 감동을 해서 이제 유비와 함께 이 총나라를 경영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이 천하삼분지계는 제갈공명의 지혜입니다. 유비한테 설파하기를 조조는 이미 황제를 등에 업고 큰 지역, 북쪽의 큰 지역을 이미 차지하고 있고 송고는 100년 이상의 검문세가로서 이미 오래전부터 100여 년 동안 남쪽 지방을 차지하고 있는 검문세가 귀족인데 여기서 이 중국 이 넓은 땅을 3등분해서 익주나 형주를 차지해서 소치 안정되려면 3발이 이렇게 버티고 있듯이 이 총나라를 이 익주나 형주에 개발을 해서 삼국으로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다라고 설파를 합니다. 그래서 유비가 이 제갈공명의 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이제 이 형주 쪽, 익주 쪽 이쪽을 경영을 해서 이제 삼국지가 비로소 형태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제갈공명의 그 공부, 내공에 의해서 생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이제 역사에 이렇게 펼쳐졌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삼국시대가 한 50년 정도 갑니다. 그렇죠? 근데 제갈공명 유명하게 했었던 뭐 굉장히 신출귀몰한 사람으로 유명하지만 가장 유명해졌었던 것은 이제 적벽대전이라는 이 시기에 이 동양에서 일어난 가장 큰 전투예요. 이 전투는 적벽대전이라고 이 영화도 됐었어요. 제갈공명을 금속무라는 영화 배우가 이제 열연을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관객을 동원한 영화로도 유명합니다. 이 적벽대전으로 승리하면서 조조 위나라와 유비의 촉, 그다음 오나라가 합류해서 이 점점점 커지는 조조의 그 영토 확장에 대한 것을 딱 가로막았던 큰 전투이기도 해요. 거기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 이제 제갈공명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제갈공명이 이렇게 신출귀몰한 책사로 이제 유명해졌는데 이건 이제 얼마 전에 그 본사에서 팀메이트들한테 미션을 줬었어요. 그 인스타그램에 이제 사진 올리는 미션을 줬었는데
22년도에 가장 큰 화두를 뭘로 정할 것이냐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인재 영입으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재 영입으로 정한 이유는 이 삼고초려를 생각하면서 이제 정했습니다. 근데 이 미래 인재에 대한 미래는 어떤 사람이 인재가 될 것인가를 제가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전 농심 회장이셨던 분, 손욱이라는 전 농심 회장님의 미래 인재를 본 그런 수필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근데 가장 꿰뚫는 그런 안목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서머리하기를 이제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데 이 영웅은 바로 인재죠, 그렇죠? 우리 역사상 15세기는 가장 큰 영웅이 세종대왕이라는 영웅이 나타나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부유했었던, 문화적으로도 부유했었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했었던 그런 시대를 풍미했었던 시대를 맞을 수 있었다라고 이제 이분이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16세기 이 동북아가 전쟁에 휩싸이는 그런 임진왜란으로 대표되는 전쟁통에 이순신 장군이 등장하면서 이순신 장군이라는 영웅이 등장하면서 동북아가 다시 평화를 찾았다라고 이분은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18세기, 19세기 때 이제 일제 시대에 하고 같이 맞물리는 시기죠. 이 시대는 시대를 구할 영웅이 안 나타나서 결국 망국의 길을 걸었었다라고 이분은 이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20세기 초에 눈부신 발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최빈국에서 잘 사는 나라 10개국에 9위에 올라올 정도로 9위, 10위에 올라올 정도로 단 50년 만에 놀라울 만한 성장을 했는데 그 배경에는 뭐 박정희, 이병철, 정주영 같은 시대적인 영웅이 나타나서 시대적인 인재가 나타나서 이게 가능했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21세기도 영웅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손욱이라는 농심 회장님의 미래 인재론은 어떤 거냐면 지금은 현대는 과거하고 틀려져서 정보화 시대잖아요. 핸드폰만 열면 바로 밤새 일어났었던 전 세계 지구 곳곳의 뉴스를 바로 들을 정도로 내가 뭔가 배우고 싶다 그러면 스승을 찾아가서 스승을 막 전국 방방을 돌아다니면서 찾지 않아도 핸드폰만 열면 내가 배울 수 있는 스승이 나의 멘토가 바로바로 나타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인재상, 영웅상이 과거와는 틀리다는 얘기예요. 이분 얘기가. 근데 21세기는 행복 시대인데 역사 속에서 쭉 있었던 걸출한 영웅들보다 국민 개개인이 영웅이 돼서 국민 개개인이 행복한 시대가 되면 바로 나라를 과거에 찬란했던 세종시대 때 그다음에 전쟁을 종식시켰던 이순신 장군 그다음에 20세기 대한민국 50년 만에 빈국에서 부유층으로 끌어올린 이 박정희, 이병철, 정주영 같은 인재를 대신하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인재를 우리가 양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인재를 이 손욱이라는 농심회장은 어떻게 보냐면 10만 명의 대학생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270만 명 정도의 대학생이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10만 명, 이게 10만 명은 임진왜란을 앞두고 율곡이가 주장했던 10만 양병설하고 조금 10만 양병설이 떠오르는 그런 숫자인데 270만 명의 대학생 중에 4% 10만 명의 대학생을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인성으로 우리가 교육을 시켜내면 대한민국은 다시 행복한 나라가 된다라는 이론이 이분의 이론이에요. 굉장히 제가 공감되는 이론이거든요. 4%의 행복한 리더를 만들면
대한민국 전체가 리더가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마치 현대 중국 그 등소평이 주장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흑묘백몰은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고양이를 잡는 흰 고양이냐 검은 고양이냐 그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쥐를 잡는 게 고양이다라는 얘기죠. 돈을 잘 버는 게 기업이 해야 될 일,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라는 얘기죠. 이념,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전 국민이 잘 살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모든 국민을 잘 살게 할 수는 없다. 10% 정도의 잘 사는 사람을 만들면 그 나머지 90%가 이 10%의 잘 사는 사람의 생활이 변화가 되는 모습, 삶의 질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모방을 하려고 도전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럼 종국에는 전 인민이 다 잘 살게 될 것이라는 현대 중국의 등소평 정치가 이론이거든요. 그거하고 비슷해요. 우리 뉴스킨도 계속 새로운 리더를 찾아야 된다라고 명제를 거는 이유가 뭐냐면 행복한 리더가 영입이 돼야 우리 조직, 우리 그룹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 행복한 리더의 역할에 의해서 그 행복한 리더를 모방하려는 그런 심리, 이런 것이 응집이 돼서 결국은 모든 사장님들이 행복해지는 논리하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뉴스킨 사업자들이 최고의 건강 식품 파마넥스로 이 신체 건강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가장 완벽한 그 파마넥스 제품, 건강 제품은 뭐냐면 새로 생긴 일대 라인입니다. 새로 생긴 일대 라인이 생기면 모든 것이 행복해요. 쓰레기통에서 일어나는 연탄재에서 일어나는 먼지조차도 아름답게 보일 정도로 모든 세상의 현상을 다 포용할 수 있는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바로 새로운 일대가 생겼을 때입니다. 이게 뉴스킨 사업자들의 공통점이었죠. 이것은 이 농심 회장님이 주장하는 행복사회를 선도할 4%의 행복 리더를 만드는 것,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행복 리더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늘 감사하는 사람, 감사 리더. 그 다음에 나눔의 리더. 이 나눔은 뭐 우리 뉴스킨 사업자들이 뉴스킨 시작하면서 늘 배우는 거예요. 봉사정신, 형제라인에 대한 그런 나의 배려. 그 다음에 앞으로 나타날 미래 리크루팅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끊임없는 배려. 그죠? 이 나눔 리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소통하는 리더. 굉장히 좋은 말, 용기를 주는 말, 이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통하는 그런 자세. 그렇죠? 이 4%의 행복 리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270만 명 모든 대학생 중에 4%만 인생을 감사하는 인생, 나눔의 인생, 소통의 인생을 이걸만 교육시켜도 이렇게 10만 명이 이렇게 대학 동안 이 행복한 마음을 갖는 인생법을 배운다면 대한민국이 행복해지는 나라가 된다라는 것에 이분의 이제 논리예요. 제가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 인재를 우리가 이제 정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재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학식이나 역량을 갖춘 사람을 인재라고 해요. 근데 이 뉴스킨 사업에서 인재는 물론 이 사전적인 의미의 인재도 해당이 되지만 그렇게 광범위한 뜻보다는 아주 단순한 뜻입니다. 그래서 뉴스킨은 평범한 사람이 도전해서 평범한 주부가 도전해서도 천여 명한테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생기는 그런 미라클 같은 기적 같은 일이 생기는 비즈니스인 것이 바로 인재 정의가 사전적인 의미처럼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고 아주 단순해요. 스스로 시스템에 참여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인재인 거예요. 뉴스킨에서.
그다음에 뉴스킨의 인재를 보다 더 이제 우리가 구체화시키려고 하면 뉴스킨의 탑리더들의 성격을 이제 보면 알아요. 뉴스킨 탑리더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뭐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지만 제가 본 공통점입니다. 잘 웃어요. 잘 웃어. 잘 놀아요. 잘 어울리고 잘 놀아요. 아주 악조건 속에서도 굉장히 잘 놀아요. 그다음에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을 잘 좋아해요. 이 부사어가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할 때 이 어울리지 않는 제가 부사어를 쓴 건 뭐냐면 잘 웃는다, 잘 논다, 이 잘이라는 걸 넣어서 세 가지를 또 동시화시키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사어지만 왜 잘자를 썼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공감이 되실 거예요. 이런 류형의 사람들을 리크루팅하면 돼요. 또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나는 과연 잘 웃는가? 나는 과연 잘 노는가? 나는 과연 사람을 잘 좋아하는가? 사람을 이렇게 가리는 건 없는가? 일단 나부터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유형을 리크루팅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아무나 리크루팅 하려고 하는 버릇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나 리크루팅 하려고 그래요. 뉴스킨 진입장벽이었기 때문에. 근데 아무나 리크루팅하면 안 돼요. 이 아마존이라는 그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에서 인재를 채용할 때 쓰는 원칙이 있대요. 그 원칙이 뭐냐면 완벽한 직원이 회사를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잘못된 사람을 채용했을 때 그 잘못된 사람으로 생기는 부작용을 감당하는 것의 어려움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마존의 채용 인재 채용 제1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이것은 뉴스킨 창업자 브레이크론 회장이 매년 주장하는 말이기도 해요. 이기적이고 비열하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리크루팅하지 마라. 아주 제품조차도 소개하지 말라 그래요. 브레이크론은. 비겁한 사람한테는 여기서 비겁한다라는 것은 뭐 우리가 공자 배웠을 때 좀 우리가 점검을 했었어요. 그렇죠? 사람은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성인, 군자, 범인, 소인, 악인이 있는데 소인은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 악인은 남을 해쳐서까지라도 자기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 이 소인과 악인배. 악인도 악인이지만 이 소인배. 그렇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리크루팅 됐을 때 이 조직에 가져오는 부작용 이건 그 아마존의 인재 채용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아무나 리크루팅 하시면 안 돼. 진짜 인재를 리크루팅해야 되는 거죠. 잘 웃고 잘 놀고 사람을 잘 좋아하는 인재를 채용해야 되는데 이 소인배하고 악인배는 남 주세요. 남. 내가 갖지 말고. 그죠? 우리는 삼고초려 정신을 항상 가지셔야 돼요. 특히 제가 이 시기에 여러분들한테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유비가 46세 때 새까맣게 어린 26세의 제갈공명을 3번이나 찾아가서 분명히 집에 있는데도 안 만나주고 없다 그래라 없다 그래라 그 소리를 듣고 문 밖에서 문전박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의를 다해서 3번이나 찾아가서 이 제갈공명이라는 이 시대에 걸출한 영웅을 만나서 나라를 경영했듯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유비가 소문으로 인재를 막 찾아서 제갈공명을 삼고초려했듯이 주변에 분명히 여러분들은 차세대 인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각각 때는 여러분들의 자녀 속에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친척 속에도 있을 것이고 동네, 인근, 내가 아는 사람들의 자손 중에도 있을 거예요. 그 인재는 스스로 시스템에 참여하고 스스로 인생을 경영하려는 의지가 있는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인재를 유비의 마음에 동화가 돼서 한번 시도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차세대 오른팔을 영입하는데 초집중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특히 신년 들어서면서 20세나 어린 이 사람이 사실 대놓고 뭐 얼마나 공부해서 뭘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이 제갈공명도
유비라는 사람이 나이를 20년이라는 세월을 넘어서서 인재로 등용을 해서 키웠기 때문에 인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행복한 사람을 만든 거죠. 26세 청년을 데려다가. 그렇죠? 공자님이 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누구나 다 두 번의 인생을 산다. 근데 두 번째 인생이 언제 시작되느냐 하면 내 인생이 딱 한 번뿐이라는 거, 딱 한 번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뉴스킨 사업 여기 업력이 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죠? 그룹 사이즈도 다 다양하고. 근데 이 삼고초려의 정신, 차세대 오른팔을 내가 영입하겠다는 그런 초집중으로 내 인생이 오늘부터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된다라는 각오로 한번 이 삼고초려 정신을 행동에 옮긴다면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사장님들의 오른팔이 22년 새해 신년과 함께 여러분 곁에 찾아오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차세대, 젊은 세대의 오른팔을 영입하는 데다가 초집중하시기를 강권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결국 뉴스킨이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날을 분명히 반드시 실현시킬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두 번째 인생이 오늘부터 시작되길 바라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수고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내년에 뵙겠네요. 내년에 뵐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좋은 일 많이 하세요. 생기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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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어요.